누군가는 20만원 주고 고객 1명 데리고 오고 누군가는 0원으로 고객 10명 데리고 옵니다. 보다 현명한 방법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이버와 LG U+를 합친 기업, 그게 일본 굴지의 대기업 소프트뱅크죠. 우리가 잘 아는 야후를 비롯해서 통신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교포인 손정희 회장은 소프트뱅크가 한 명의 신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최소 20만원을 투자하고 있다고 책에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돈 벌고 싶다고 말하죠. 그리고 돈을 벌려면 고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죠. 그런데 여러분은 고객 한 명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나요?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어디보다 쉽고 편하게 잠재 고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를 활용하면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하시던 간에 어떤 물건을 팔던 간에 고객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블로그라고 하면 뭔가 파워 블로거나 전문 브랜딩 블로그만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방향성에 맞는 글만 꾸준히 써도 독자가 모이고 상위 노출이 되는 것이 네이버 블로그예요. 게다가 이번 영상에서 전달해드리는 방법으로는 돈 하나도 들이지 않고 한 달에 잠재 고객을 1000명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상위 노출 하나도 몰라도 잠재 고객 1000명을 한 달 안에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이버 블로그는 사실 상위 노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SNS와는 다른 서로 이웃이 네이버 블로그에 있습니다. 외국에서 블로그를 운영해 보신 분이라면 이 서로 이웃이 얼마나 엄청난 기능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유튜브만 해도 그래요. 제가 신사임당님 유튜브를 구독한다고 해서 신사임당님이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블로그는 달라요. 제가 구독자 수 5만명 블로그에 서로 이웃 신청을 하고 이게 수락되면 5만명 블로그도 제 블로그를 구독하게 됩니다. 엄청나죠? 제가 새 글을 발행하면 벌써 이 신청만으로도 한 명의 독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왜 검색 유입을 위한 상위 노출을 노리지 않고 서로 이웃을 노려야 할까요? 무작정 이웃수를 늘리기 위해서 서로 이웃만 매일 해나가는 게 정답일까요? 블로그를 처음 키우기 시작할 때에는 아무리 키워드 배치와 글쓰기를 완벽하게 해도 처음부터 바로 상위 노출이 되진 않습니다. 평가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네이버 입장에서도 뭔가 단서들이 제공되어야 이 블로그의 글을 사람들에게 뿌려도 괜찮은지 판단을 하죠. 우리는 타겟팅에서 아주 촘촘하게 그물망을 좁혀서 서로 이웃들을 추가합니다. 우리 글을 열심히 읽고 반응이 좋을 만한 사람들 위주로 골랐기 때문에 당연히 글에 대한 반응도 좋을 수밖에 없죠. 글이 적고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다고 하더라도 10명의 서로 이웃이 읽었는데 그중 8명이 글을 끝까지 완독했다면 네이버는 적어도 나쁜 글이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상위 노출을 올려서 이 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초반에 서로 이웃을 좁혀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글을 열심히 읽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내 글을 전달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블로그 시작 2주 뒤에도 바로 상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조금씩 키워드를 좀 더 세심하게 배치하고 상위 노출을 공략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즉 요약하자면 좁게 타겟팅한 서로 이웃들을 확보하는 것을 통해 잠재 고객을 무료로 확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우리의 글의 반응이 좋아지니까 블로그 지수가 올라가서 상위 노출을 훨씬 빠르게 노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상위 노출만 노리게 되면은 그것은 몇 달 여러분이 노력하더라도 결국 반응이 안 좋아서 상위 노출에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서로 이웃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세밀하게 타겟팅을 해서 내 잠재 고객과 독자를 확보할까요? 우선 내가 타겟하려는 고객층의 키워드로 네이버에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크몽에서 판매하고 있는 SNS 마케팅 전자책을 더 많이 팔기 위해 블로그로 홍보하려고 한다면 크몽 전자책에 흥미있을 만한 잠재 고객들을 내 독자로 만들어야 하죠. SNS 마케팅에 관심이 많은 독자들. 이렇게 보면 너무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여기서 좀 더 가지치기를 해서 뾰족하게 타겟팅을 해야 하죠. 평소에 전자책을 판매할 때 어떤 직종이 많았는지 고객들을 파악하는 것도 좋습니다. 혹은 내가 이전에 몸담았던 직종이 있다면 그쪽과 연관된 스토리를 풀어나가면서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좋죠. 카페를 운영한 경험이 있고 또 나름대로 구매자들을 분석한 결과 내 타겟팅을 우선 카페로 정했다고 칩시다.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들께 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SNS 마케팅이나 블로그 마케팅의 가이드를 전자책으로 알려주는 거죠. 카페와 관련된 키워드로 블로거들을 검색합니다. 부산 서면 카페, 커플 해운대 카페 이런 식으로 검색한 후에 여기서 상위 노출이 되고 있는 카페 블로그들도 좋지만 오히려 3, 4페이지에 밀려나 있는 상위 노출에 관심은 많지만 실제로는 되고 있지 않은 블로그를 노리는 게 더 좋습니다. 마케팅과 관련된 전자책을 판매하니까요.
이건 딱히 정답이 없고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에 맞게 어떤 유형의 블로그를 공략하느냐를 스스로 결정해야겠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히려 상위 노출된 블로그들, 즉 활성화된 블로그들과 이웃을 맺는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키워드 검색으로 구독자를 구해도 되지만 반대로 인플루언서를 중심으로 서로 이웃을 늘려나가도 좋습니다. 구독자가 5,000명이 넘는 인플루언서급 블로그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독하고 있는 팬들을 찾아내는 거죠. 인플루언서가 올리는 블로그 글의 종류나 성질을 바탕으로 그 구독자들의 성향을 비교적 쉽게 간추릴 수 있습니다. 라이프해커 자청님 블로그라면 그 블로그를 구독하는 사람들은 일단 자청님의 글에서 나오는 사상이나 방향성에 최소한의 공감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블로그 글의 방향성이 비슷하다면 이렇게 내 방향성과 비슷한 인플루언서 한 명만 찾으면 돼요. 그 이후로는 서로 이웃 신청을 해나가면 끝입니다. 정말 쉽습니다. 특히 글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이웃들은 소통에도 열심이고 글을 열심히 읽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주로 서로 이웃을 진행하는 거죠. 저도 처음 블로그를 시작할 때 첫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100명씩 서로 이웃 신청을 했습니다. 노가다죠. 근데 효율이 높은 노가다입니다. 한번 이렇게 이웃을 맺어두면 계속해서 내 글을 노출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일주일 만에 저는 잠재 고객 500명 정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그걸 기반으로 아주 빠르게 제 블로그를 성장시킬 수 있었어요. 이게 무료로 잠재 고객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고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려운 방법이에요. 특히 서로 이웃 신청을 할 때 신청 문구는 최대한 진정성 있고 진실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찐 이웃들을 많이 늘려서 그들을 내 고객으로 만들어 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분명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말이야 쉽지 그게 되겠냐 해도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생각보다 실천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 이 영상을 보고서도 실천하는 사람은 많아봤자 5%예요. 또 자극적인 다른 유튜브 영상으로 지적인 만족감을 찾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저도 이럴 때가 많고요. 그런데 99번 이러더라도 중요한 한 번 과감히 실행하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